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 이제 너무나 이제 딱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정말 카카오 없이 못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물론 진짜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못 살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카카오 톡을 기반으로 해서 일상생활에서 이 카카오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영역에 우리가 지금 손을 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있는 카카오, 그만큼이나 정말 카카오 없이 못 사는 세상이 좀 되어버렸는데, 카카오 없는 계좌는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카카오 없는 계좌는 오히려 이번 하락장을 좀 더 기회 삼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좀 매수에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대형주들은 시장이 주춤할 때, 시장이 급락 나오고 시장이 폭락 나올 때 네이버에 딱 보시면은 코스피 뭐 급락, 코스피 하락, 아니면 코스피 이런 단어들이 예를 들어서 검색어 순위에 올라와 있다. 그날이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사는 날이라는 거를 대놓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체적으로 또 쿠팡이 상장이 되면서부터 네이버나 카카오 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좀 재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놓고 보면서 앞으로의 추가적인 업사이드 얼마나 좀 열려 있을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카카오 주가 역시나 뭐 최근에 대한 시장 어쩔 수 없이 또 많이 밀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놓고 보시면 51만 9천 원에서 47만 3,500원 종가까지 고점 대비 9.6% 정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9.6% 고점 대비해서 9.6%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은 수익권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수익이 뭐 작든 크든. 아무튼 그렇게 해놓고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지난번에 언제입니까? 리포트 기준으로 봤을 때 2월 19일 날 기준으로 했을 때 네이버는 우리 12개월 선행 PER이 한 36배 정도. 이거 좀 메모를 하면서 좀 볼까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2개월 12개월 선행 PER이 한 36배 정도 이렇게 좀 기록이 됐었고, 카카오는 역시나 똑같이 12개월 선행 PER이 76.5배 정도 이렇게 해서 거래가 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이 전부 다 얼마만큼의 밸류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내용으로 리포트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쿠팡을 기준 삼아서 우리 이쪽 인터넷 산업 쪽, 뭐 혹은 뭐 이런 쇼핑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뭐 2차 전지며 뭐 여러 가지 또 막 반도체 이런 쪽만 너무 이제 집중을 해 있었는데, 이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어디서부터 우리가 좀 파악을 할 수 있느냐? 쿠팡은 물론 국내 시장에 상장이 되진 않지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놓고 보시면요, 시대가 지금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 단순하게 PER, PBR로만 이제 어떤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보다도 다른 식으로 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 기업들이 여기 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네이버와 우리 카카오만 놓고 보더라도 10위 안에 들고 있는데, 이런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상위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게 우리가 지금 시대가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를 좀 알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쿠팡 상장을 비롯해서 기타 등등 우리 이제 2021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터넷 산업의 밸류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쿠팡의 상장을 통해서 네이버와 카카오 커머스의 어떤 사업에 대한 재평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또 T블루를 통해서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고속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또 증자도 최근에 했었죠. 그 다음에 KIP 이쪽으로 해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런 IP 플랫폼 업체들의 기업 가치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에서의 이런 핀테크 업체들의 기능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다는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카카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네이버까지 꾸준하게 보유를 좀 하면서 이런 지금 산업의 성장에 대한 흐름을 좀 그대로 느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결국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요, 이 사업 영역의 확장의 중심은 결국 이커머스죠. 인터넷 산업의 업종 확대 핵심에는 이 이커머스 사업이 있는데, 이 네이버와 카카오는 어떤 자사의 플랫폼 내에서 소비자들이 구매 단계부터 처음부터 구매 단계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결시키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죠. 그러면서 미디어와 이런 유통의 역할을 같이 흡수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또 포인트죠.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플랫폼 내의 소비자들을 묶어두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락인 효과, 그렇죠?
뭐 인락이라고도 하고 락인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뭐 들어왔다가 잠궈버린다 이런 뜻이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락인 효과를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있는 부분들, 사실 저 본인 지금 단타 수장 본인만 하더라도 이 카카오의 그 선물하기, 그렇죠? 이것도 많이 쓰고 있고 카카오로 또 송금하기도 많이 쓰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쿠팡도 저도 또 많이 써요. 쿠팡도 굉장히 저도 많이 쓰고 있고, 하다못해 로켓 프레시, 그 다음에 뭐 로켓 와우 포함해서 로켓 배송까지 그런 것들 다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편리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다 써보셔서 아시잖아요. 굉장히 좀 편리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에 이게 바로 락인 효과인 거죠. 한번 사용을 하면은 그게 너무 편안하고 좋으니까 계속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와중에 기업들은 점점 이런 락인 효과를 통해서 기업이 계속 확장되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아무튼 한국에서 이제 한국 기업으로 이제 쿠팡이 우리 뉴욕 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쇼핑을 우리 쿠팡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쿠팡을 이만큼이나 지금 기준 잡아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기업들도 충분히 이제 더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열려있고 밸류를 재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래도 대장이 바뀌니까 밑에 있는 기업들의 가치도 평가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쿠팡과 같이 경쟁 강도가 굉장히 높은 이런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에서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는 거래액을 이제 성장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면서 점유율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만이 이제 쿠팡 상장에 따른 어떤 기업 가치 재평가가 가능한 종목이겠죠. 아무 기업이나 갖다가 그냥 쿠팡에다 들이대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계속 키워가고 시장 내에서의 기여도가 크고 이제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이쪽 이커머스 시장 업종 자체에 영향력이 좀 있는 기업들, 그래도 좀 몸집이 크고 영향력이 있는 기업들이 쿠팡과 비례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냥 아무 기업이나 갖다가 쿠팡과 비교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와중에도 우리 올해는 이제 카카오뱅크라든지 내년에는 또 카카오 페이지와 M의 흡수 합병을 했던 우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또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그다음 모빌리티 쪽으로도, 모빌리티에서도 유상증자를 카카오에서 받아주면서 또 이제 자금 마련도 됐고 적자폭도 또 만회해가고 있는 모습이고, 여러 가지 자식 농사를 굉장히 잘 짓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카카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그 몸집 본래 자체도 굉장히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바라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집이 큰 회사가 이만큼의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게 굉장한 거예요. 이미 재무제표는 우상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전 고점들이 고점이다 생각하고 맥스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뚫고 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를,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은 시세는 유지해주고 있죠. 계속 이런 짜잘한 21선 타면서 짜잘한 움직임만 보여나가는 게 아니라, 물론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잠시 좀 깊은 경우도 분명히 앞으로는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시장이 주춤할 때 담아라. 그렇죠? 그냥 아무 때나 사지 말고, 뭐 1차 편입은 아무 때나 해도 되겠죠. 사고 싶으면 사도 되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한번 시장이 한 달에 한 번쯤은 꼭 큰 조정을 받는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거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조정 때마다 조금씩 나눠서 매수하면 그걸로도 우리가 충분히 비중을 채워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에 다 담을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이 이렇게 크게 흔들릴 때마다 담아가는 전략, 그렇죠? 이런 전략이 굉장히 효율성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하시면서, 지금 카카오를 아직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한 45만 원 부근부터는 1차적으로 좀 편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보시면 45만 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VIP님들 같은 경우에 30만 원대부터 30만 원 초반대부터 보유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날 매수를 했는데 31만 원, 31만 2천 원 요 사이에서 매수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그래도 좀 적지 않은데 지금 45만 원부터 들어가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기대 수익률은 조금 적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카카오가 못 간다가 아니라 기대 수익률은 좀 적을 수 있겠죠. 왜? 당연히 높은 데서 잡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카카오가 앞으로의 업사이드는 더 열려는 있는 건 맞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물론 사업의 중간에 변동이나 어떤 변수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은 충분한 업사이드는 열려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대형주는 지금 같은 하락장에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낙폭이 전체적으로 컸습니다. 하락폭이 굉장히 좀 컸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제 뭐 글쎄요, 중국 시장, 일본 시장도 굉장히 많이 좀 하락을 보였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나라만 빠졌다 이게 아닙니다.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금리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좀 받았는데, 금리 부담이라는 거는 결국에 물가가 정상적으로 이제 기업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지도 못하고 아직까지 성장 국면에 있고 부양책도 좀 필요로 하고, 이제 지금 당장 금리가 올라간다면은 이자 부담률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성장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금리가 올라는 가야 돼요. 추후에 인플레이션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결국에 이게 지금 어떤 박자가 안 맞는다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경기가 물가 상승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고용도 회복이 되고 전체적으로 경기 성장, 경제 성장이라는 거는 고용과 소비와 생산의 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소비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생산도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소비가 있어야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에 의한 엄청난 양적 완화, 통화 정책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죠? 소비는 많이 이루어졌죠. 소비는 많이 이루어지면서 공장은 가동이 되고 또 생산을 하고는 있는데 기업은 성장은 그렇게 해서 좀 커질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 국가의 어떤 전체적인 경기 지표들로 보면은 지금 고용 지표는 아직까지 회복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해도 문제고, 진입을 하더라도 금리를 올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건전한 인플레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계속해서 부담감을 주고 우려감을 주는데, 결국에 이제 전일 미국 시장에서 파월 의장은 약속했던 것처럼 인플레 2%까지는 절대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국채 금리가 그러면서 조금 10년물 금리가 다소 안정권에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는 홍콩 정부에서 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증권거래 인지세를 인상해버리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그리고 추가 부양책에 대한 여력도 좀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이 좀 돌면서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부담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행히도 돈을 좀 흡수했던 인민은행이 100억 위안 정도의 유동성을 이제 공급을 다 했고, 또 미국 금리도 어쨌든 좀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어떤 지수적인 측면으로는 반영이 좀 되지 않았을까. 그동안에 이제 그런 부분들 이렇게 지금 반납을 해왔잖아요. 일주일 넘게. 그래서 좀 반납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반등을 좀 노려볼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대형주는 좀 잘 모아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카카오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기업들을 우리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 저렴하게 담을 수가 있겠죠. 왜? 외부적인 영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손실이라기보다는 하락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말 좋은 기업들은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 같이 좀 맞이해서, 물론 제가 추천드리는 단가가 최저점이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저점과 고점을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 기업의 어떤 가치나 밸류 대비해서 좀 저렴할 수 있다, 혹은 업사이드가 더 넓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것 같다, 혹은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니까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럼 분할로서 모아서 한번 대응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략과 좋은 종목들을 서치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이 적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일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힘들다고 할 때 남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IMF 때, 금융위기 때, 리먼 사태 때, 그 다음에 최근 코로나 사태 때 다 보세요. 남들이 진짜 위기라고 할 때 그때 누군가는 정말 승부수를 던져서 대박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런 하락장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위기라고 할 때는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한 번씩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선착순 50명 한정으로 보너스 이벤트,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금액은 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좀 측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뭐 누군가에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좀 여유될 수 있는 금액일 수 있지만, 아무튼 뭐 타사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저렴한 금액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도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